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단 몇 달 사이에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는데요. 정신을 겨우 붙잡고 쓰는 사연인 만큼 두서가 다소 없더라도 양해부터 부탁드려요. 저희 부부는 교제 5달 만에 결혼을 해서 현재 아들, 딸 하나씩을 낳고 달라는 가정을 만들어 사는 중이었어요. 둘 다 맞벌이를 하는 중인데 월급이 조금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제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돈을 벌어와 가정에 보태는 만큼 남편도 가사분담을 많이 나눠 자신의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보기엔 남녀의 역할이 바뀐 것 같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는 다소 다른 부부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남편은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말이죠. 자식은 둘이 함께 낳았으니 육아에 있어서만큼은 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 키우며 살았고요. 그러다 재작년 말에 남편이 유학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 일도 위태로운데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고 말이죠. 자신의 앞날이 너무 불투명하고 보잘것없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다면서 실수한다는 크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작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았고 잘릴 일도 없어 보였는데 말이죠. 근데 전 그런 남편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저희 남편은 고졸이었거든요. 특성화고로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남들처럼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진 않았으나 자격증이랑 자격증은 수두룩하게 보유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공부 욕구가 큰 사람이어서 자격증 하나 따는 것만큼은 30대가 되어서도 멈추질 않고 계속 했었어요. 그런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유학 얘기를 꺼내니 난감했죠. 그럴만하다 싶으면서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대학 진학을 하는 게 돈은 더 들지라도 입학은 쉽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경력직이다 보니 이걸 입학 시에 가산점으로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고 말이죠. 이미 혼자서 유학원까지 투어를 하며 상담을 받은 건지 알고 있던 정보들이 빠삭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잘만 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잘 이용하면 온 가족들이 다 이민도 가겠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으나 애들 영어 교육을 신경 쓰고 있던 찰나에 그리 나쁘지만 않은 조건이었어요. 남편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애들을 번갈아 보내기만 해도 영어 공부는 충분하겠구나 싶었고요. 당장 큰 문제였던 언어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남편은 그 사이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기기를 다루는 직업인데 관련 용어가 영어라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도 수두룩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에 몇 있는데 대화를 나누려다 보니 영어를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별 수 있나요? 남 잘 되라고 유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 잘 되라고 유학을 보내는 거니 오히려 응원해주고자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도전을 좋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보다 남편이 잘 되어 우리 가족 길을 살려주고 또 잘 풀렸으면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내 남편 하나를 믿은 채로 타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유학 수속을 밟고 비자 발급 등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건 남편이 댔고요. 그 외에 대학 입학금과 학비, 그 전에 수료가 필요한 어학 과정까지 모든 수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제가 지불을 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 남편을 위해서 그 정도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었기에 허리가 휘청이기까지 하진 않았어요. 남편도 고맙다고 두 손을 부여잡고 인사를 하니 고마우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믿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순간에 장거리 부부가 되었답니다. 서로 떨어져 사는 그 시간 동안 서로 영상통화도 자주 하면서 안부를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특히 외국 사는 아빠가 신기한 건지 유독 매일마다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생존신고를 했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에 대해서 의심이라고 할 건 전혀 가지질 않았죠. 저렇게 지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남편인데 설마 딴 여자한테 눈길이라도 주려나 싶었거든요. 저 어리고 예쁜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라도 바람 따위는 관심을 일도두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듯 저는 지난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학비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때에 맞춰 보내줬어요. 혹시라도 밥이라도 굶어가며 돈을 아끼겠다고 궁상을 떨고 살까 싶어서 용돈으로 쓰라며 추가 금액도 펑펑 퍼다 줬고요. 그렇게 많은 정성을 쏟아가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더 멋지게 돌아온 내 남편을 그려보면서 타지사르로 힘들어할 내 남편을 묵묵히 응원하며 살았네요. 하지만 저는 등신같게도 이런 남편으로부터 뒤통수를 세차게 얻어맞게 되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했던 제가 발등을 크게 찍힌 꼴이었죠. 남편은 처음 한 학기 동안은 공부하고 시험 치르는 게 너무 낯설고 힘든지 통화를 하며 몇 번을 울먹이까지 했었어요. 확실히 와서 쓰는 영어랑 집에서 공부하던 영어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면서 스트레스를 어쩔 줄을 몰라 하기도 했죠. 다만 그런 투정이 오래가지 않길래 한두 번씩 뱉어보는 화풀이인가 싶었거든요. 그 과정을 다 견디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토닥여주기만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과정을 다 견뎌 이겨낼 생각이 없었더라고요. 한두 번씩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랑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었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잠수를 타버리고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밀린 잠을 자야 한다면서 또 잠수를 탔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으면 피곤해서 누워있었다며 당당하게 변명을 했죠. 목소리는 정말 다운이 되어 통화를 더 하지도 못할 것 같이 전화를 받았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내 남편이 쉽지 않나 보구나 싶어서 걱정이 더 컸습니다. 부디 잘 견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돈이라도 아낌없이 쓰라며 더 보내줬어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조금 풀던 사람인데 맛있는 거라도 아낌없이 사 먹으라면서 말이죠. 그러면 남편은 그 순간에만 미친 듯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돈을 넙죽 받아냈고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장거리 생활에 지칠 법도 했지만 제가 돈을 이렇게까지 퍼주는데도 남편이 딴 길로 셀까 싶어 굳게 믿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 파이널 시험을 끝마쳤을 시기에 남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말랑 안 와? 보고 싶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자신 있는 나라로 비행기라도 타고 오라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말투가 꼬인 게 딱 술을 마신 듯 했는데 마누라가 보고 싶어서 술주정을 부리는구나 싶었죠.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비행기 티켓 사줄 거야? 라며 대답을 했는데요. 돌아오는 남편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뭘 비행기야? 한국 가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 한국이고 남편의 옆에 딱 붙어있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니 순간 촉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 옆에 딱 붙어있으라고? 나 누구야? 라고요.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건지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을 했어요. 누구긴 누구야, 내 세컨드 살인이지. 라고 말이에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살떨림이 온몸에서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차마 대답을 못한 채 멍한 채로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술 취한 남편도 이상하다 감이 왔는지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건지에 대해서 사태 파악을 했던 거죠. 지금 자기가 전화를 건 상대가 불륜녀가 아닌 한국에 있는 와이프라는 걸 알아챈 건지 남편은 뒤늦게야 주절주절 변명의 말을 내려놓았어요. 여보 장난이야. 나 시험 끝나고 여기 애들이랑 술 몇 잔 했어. 장난으로 내기한 거야. 내 맘 알지? 라고 하면서 그게 장난이었다고 한참이나 지 혼자 설레발을 치고 쪽팔려 하면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죠. 하지만 전 대답을 일체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혼자 조용해진 방 안에서 허공을 보며 새삼 알아차렸죠. 내 남편이 유학을 가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유학을 간 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꼴랑 1년도 버티지도 못한 채 바람을 피웠다니요. 이것만으로도 내 남편이 저지른 짓이라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어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술 마시고 마누라한테 잘못 전화를 해서 불륜을 들키다니요. 저희 애들을 포함한 제 가족들과 불륜녀랑 번갈아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보니 분간이 안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분노를 채 삼킬 새도 없이 노트북을 켜서는 밤새도록 남편의 페북과 인스타그램을 뒤졌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걸 알아서인지 인스타그램에는 가족에게만 공개를 해놨었고, 그래서 페북에 추가된 남편 친구 목록만 한참 뒤졌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죠. 정말로 남편이 부른 그 이름 사림이라는 연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다소 특이해서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내 남편의 불륜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의 계정을 발견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또 다른 사실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정말 숨이 멎을 뻔했답니다. 글쎄 남편의 그 불륜녀 상대라는 년이 젊은 학생도 아니고 현지 사는 아가씨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유부녀더라고요. 저처럼 딸린 자식이 둘이나 있는 가정이 있는 여자 말입니다.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이 40대는 된 것 같은데 페북 프로필에 자신의 똑 닮은 애들을 양옆에 끼고서 무슨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 보였어요. 남편이 돈이 많은지 외국 호텔인 것 같은데 도대체 내 남편이랑은 어떻게 만나 관계가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사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바로 페북 문자를 보냈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불륜녀 사진까지 다 캡처를 했고 내 남편이랑 서로 친구가 되어 있는 것도 캡처를 했어요. 남편한테는 사림이가 누군지 묻고 관계를 캐는 그 사이 불륜녀한테는 내 남편은 아냐며 또 페북 문자로 막 캐기 시작했죠. 그러더니만 두 사람은 벌써 함께 있기라도 한 건지 동시다발적으로 저한테 칼 답장을 해오더라고요. 불륜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해를 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남편은 술 취해 말이 헛나온 거라며 아니라는 변명만 잡아뗐습니다.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의 실시간 문자를 번갈아 보니 분명 두 사람은 그 시각 같이 있는 걸로도 모자라 불륜을 저질러 온 게 분명했어요. 그러니 저는 교미 사이트라도 글을 올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극단적인 조치에 나섰고 그로부터 바로 내 남편을 향한 송금은 정지했습니다. 막 파이널 시험이 끝났으니 다음 학기도 다가오는 중이었고 그 말은 즉슨 등록금 낼 날도 다가온다는 뜻이었는데요. 싹 다 끊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네 알아서 돈 벌어다 학비를 내고 졸업해서 오라 통보만 했죠. 그러니 남편은 펄쩍 뛰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자신 일을 어떻게 구하며 그 많은 학비는 또 어떻게 되냐며 세상이 무너져라 매달리더라고요. 자신이 어떻게 온 유학인데 이대로 포기를 시키려 하냐면서 은근슬쩍 제 탓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림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라고요. 유부녀란 바람까지 피웠는데 그 정도 대가도 못 받냐 하면서 남편에게 있는 쌍욕이란 욕은 다 퍼부어대고 연락을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더러우니 내 자식들하고도 연락을 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남편이랑은 연락을 끊었고 그때부터 저는 귀신에 홀린 사람 마냥 남편의 불륜녀 뒤를 쫓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페북 주소를 인스타그램에 또 가져다 대어봤더니 바로 그녀의 인스타그램 주소가 뜨더라고요. 비록 비공개 계정이긴 했지만 불륜녀 남편의 인스타그램까지 발견했고요. 당장에 팔로우 신청을 했고 일주일도 기다리지 않아 팔로워가 되었길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혹시 외국에 살고 있냐며 부인이 외국에 있냐고 말이죠. 내 남편이 유학을 가서 뒷바라지를 해주던 중이었는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가 당신 부인이라서 이렇게 모래를 무릅쓰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며 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해 보냈더니만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상대방 쪽에서 제 번호를 물어보고서는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도 마누라가 자꾸 연락이 안 되어서 오해를 하던 중이었는데 제 연락을 받은 거라면서 펄쩍 뛰며 욕을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쪽 남편 말을 들어보니 그 여자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유학을 가서 현지 간호사가 되겠다고 대학을 재학 중이었다 하더라고요. 영주권을 받으면 온 가족들이 다 넘어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이었다 하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두 사람의 불륜이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 참담했습니다. 비록 평범했어도 정말 이 둘났고 잘 살아온 우리 부부였는데 이렇게 유학 한 번을 간 걸 가지고서 사람이 불륜까지 저지를 수 있었던 건가 싶어서 믿을 수가 없었죠.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려고 유학을 계획한 건가 싶기까지 하는 오해가 들려는 찰나 불륜녀의 남편으로부터 자신은 이혼을 하지 않을 거고 제 남편에게 상간난 소송을 걸 계획이라는 통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저에게는 마누라 때문에 미안하다면서 사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남편분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불륜녀에게 똑같이 상간녀 소송을 걸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부로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흘러갔어요. 남편에게 너 소송 걸릴 예정이니 일 더 크게 만들기 전에 당장 한국 들어와라 라고 통보를 했고 모든 용돈이며 학비 송금을 중단한 채로 남편을 내버려 뒀더니만요. 정말 남편이 자진해서 한국에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교민 사회에도 터뜨리고 너가 유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게 될 거라고 반 겁박을 했더니만 거기에 겁을 먹고는 제 화를 풀어주기 위해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상대방 불륜녀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나 소송을 당했고요. 뒤늦게야 남편의 불륜녀도 한국에 들어온 걸 알아챈 저도 똑같이 상간녀 소송을 걸며 법적 소송전이 시작되었죠. 그쪽 부부는 서로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쪽 남편은 제 남편에게만 상간나 소송을 걸고 부부관계는 그대로 내버려두려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좀 달랐어요. 이미 송금을 했던 한 학기 등록금에 용돈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 돈에 고마울 줄도 모른 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돈이면 차라리 내 자식들을 더 좋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 교육을 시켰을 텐데 차라리 어디 필리핀이라도 가서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답니다. 돈 낭비만 했던 생각에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당연히 그냥 이혼도 아니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자기가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외로워 죽겠는데 같은 학교에 있는 한국인 불륜녀를 보고 그만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다면서 별명을 쭉 늘어났습니다. 듣기 거북할 정도로 별명만 늘어났죠. 그러니 씨알도 먹힐 리가 없었고 저는 상간녀 소송과 더불어 이혼 소송까지 치르면서 정신없는 소송전을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는 유학비용까지 다 토해내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고요. 남편은 유학을 간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까지 때려치운 후였고 퇴직금으로는 비자 받고 초기 유학비용을 준비하는 데 돈을 다 써버렸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소송을 당해버린 바람에 변호사 선임을 하느라 또 돈을 써야 했습니다. 당연히 수중에 남아있을 돈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저한테 죽기 살길로 매달리더라고요. 한 번의 잘못이었으니 제발 자신을 구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이죠. 끝까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져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려달라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이 정도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놈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불륜을 통해 내 남편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뒷골이 하루에도 여러 번 땡겼죠. 저는 끝까지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마음이었으면 이혼 소송까지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이 남편은 불륜녀한테서 버림까지 받았는지 더욱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고 결국 유학비용을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싶었던지 학교로 돌아가는 걸 포기까지 해버렸습니다. 대학을 나와 영주권까지 받을 것 같다는 거대한 꿈을 꾸고 떠난 남편이었는데요. 불륜으로 한 줌의 죄가 되어서는 외국도 아닌 한국에서 영혼까지 훨훨 다 타버리고야 말았네요. 학교 졸업은 개뿔, 중간에 자퇴를 결심하게 된 걸로도 모자라 불륜녀한테 버림받고 조강지처한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 정신이 제정신일 리가 만무했고요. 남편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줄곧 집에서 쫓겨나 바깥 생활을 전전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는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을 포기한 후로는 재취업 준비를 한다고 고군분투하는 것 같더니만 그 나이에 그 학벌로 쉽게 이직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죠. 그걸 스스로도 아는지 폐인이 되어서는 시댁 안에서만 늘어누워 지내기 시작했고요. 그걸 시어머니가 걱정돼 죽겠다며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 사정을 하며 또 연락을 해오셨어요. 전 당연히 배신감이 여전히 치를 떠는 중이라고 대답을 하며 거절을 했고요. 어쩌다 우리 부부가 꿈꿨던 꿈이 이리 산산조각이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술 취한 남편의 전화 한 통이었고요. 보고 싶은 내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가 불륜녀의 존재를 눈치채며 이 모든 사단이 한순간에 벌어졌죠. 여전히 배신감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얘들을 보면 속상해 가슴이 미어지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마누라가 혼자 한국에 남아 애들을 키우며 돈까지 벌어다가 학비를 대주는데 그 은혜에 빨리 보답을 하려 하기는커녕 외로움에 휩쓸려 바람이나 피울 생각을 했다니
이건 두고두고 용서를 받지 못할 일이 분명하다 생각하네요. 그러니 더욱 용서는 없고 위자료는 받을 만큼 받아낼 계획입니다. 상간녀한테도 받고 남편한테도 받아서 그 돈으로 내 자식들 영어 과외 하나라도 더 시키며 이 울분을 삼킬 거예요. 망가지는 남편도 애들 때문에 약해지는 것 없이 옆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기만 할 거고요. 혹여나 갑자기 유학이나 장거리를 계획 중인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기 바래요. 모두가 다 제 남편처럼 쓰레기는 아닐 테지만 일만 하며 안 그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와이프 옆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정신머리가 이렇게까지 오락가락해질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외국에 가서 살게 된다면 외롭고 허전해진 마음이 얼마나 큰 폭풍으로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내 남편 출세 한번 시키려나 싶었는데 정작 제가 이혼녀가 되어서는 애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억울해서라도 누구보다 저만 챙기며 애들이랑 단란하게 잘 살아보려 해요. 많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